안녕하세요. 소니 프로덕트 매니저 고지훈입니다. 오늘은 저의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살, 말티즈, 이름은 뽀슝이. 근데 요 녀석이 사진 좀 찍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좋은 사진 건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지금은 RX100 마크5로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찍습니다. 지금 뽀슝이가 포즈를 취하네요. 한 장 더 찍어달라고? 언제 어디서나 견생샷을 찍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품. 소니 RX100 마크5.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라.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역사의 벽인데 기념비적인 순간. 거대한 존재에 맞선 인류의 도전. 어두운 시대를 밝혀낸 20세기의 영웅들. 삶과 역사가 만난 그곳. 라이프. 생명이란 이름에 담긴 900만 장의 역사.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예술의 전당.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 목요일에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활동을 했습니다. 세 분을 모시고 이 단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고우시군요. 자,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송재우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새누리위원장입니다. MBC 본부의 김영국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 분이 나온 이유는, 일단 이 단체가 먼저 소개를 해주신 다음에. 네. KBS, MBC 누가 더 망가졌나? 배틀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우선 단체를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난 목요일 날 발족했는데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이라는 이름이고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의 214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종교단체 등이 합심해서 꾸렸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KBS와 MBC를 장악해서 사실상 권력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공론장 역학을 모두 빼앗겨버렸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었고, 특히 촛불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양사의 편파 왜곡 보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MBC는 더 심각해진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아직도 KBS, MBC 안에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경영진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이 변화를 불가능하게 막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KBS, 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행동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방송국안에서 근무할 기회가 없고 어떤 일을 겪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뉴스를 안 본 지가 오래됐고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저기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MBC가 더 심하냐, KBS가 더 심하냐, 누가 더 망가졌나 배틀. 그래서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동안 사내에서 최악의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KBS, MBC 모두 다 사내에서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있다고요. 네. 금기어 배틀. 그리고 요 대목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나오신 분들 소송을 당하실 것 같은데. 각 본부에서 여기 책임 있는 최악의 인물들로 선정된 인물이 누군가. 네. 이 세 번째 항목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회사에서 잘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송도 당하시는 꼭 큰 소송을 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먼저 할까요? MBC 먼저 할까요? KBS 먼저 할까요? 저희 KBS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최악의 사건. 예. 사내에서 KBS의 구성원들이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사건이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기억이 나는데, 지난 10년 동안. 네. 근처에 있었던 세월호. 예. 당시에 이제 사장 해임까지 불러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에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보도국장이 부적절한 말을 통해서 유족들이 왔었고. 예. 교통사고다. 예,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불거진 것이 이제 청와대의 보도 개입 문제였어요. 예.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하고 보도국장하고 이렇게 통화 내용.
뭐 이정현 수석이 당시 하필 대통령을 KBS 뉴스 봐버렸다 이러면서 해경을 옹호하고. 근데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정말로 KBS 직원들이 내부 구성원들이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예. 최악의 사건은 아마 이제 며칠 뒤인데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2008년 8월 8일에 그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이었는데 예. 당시에 KBS 이사회가 정현주 사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모였던 날입니다. 예. 그때 아침부터 직원들이 이를 막고자 예. 회의장 앞에 꽉 들어찼는데 이때 경찰이 투입됐어요. MB 정권이 경찰을 투입하고 불법적으로 KBS 사장을 해임시켰죠. 그러죠. 예, 직원들 다 끌어내고 정말 KBS 이 건물 안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직원들 끌어냈는데 이게 저희는 진행형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진행형이지만 당시에 이 경찰 진입을 총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현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아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었고 저희들이 이철성 경찰청장 이름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KBS 직원들이. 그러니까 방송국 안에 경찰들이 몰려와서 방송국 직원들이 막는데 끌어내고 그렇죠. 했던 사건으로는 이게 가장 KBS 구성원들한테는 치욕적인 이 사건이었다. 해임된 것이 당시 이제 이후에 재판으로 다 불법임이 이제 그렇죠. 났죠. 해고무용 소송을 해서 승소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승소를 했지만 당시 해고 과정은 불법이었다고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KBS 내에서는 지난 10년간 이게 가장 치욕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MBC는 좀 많지 않습니까? 뭐 하나를 꼽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요즘 방송 장악이다, 언론 장악이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악보다는 점령 또는 학살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KBS와 마찬가지로 MBC도 이 2008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PD수첩 PD들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를 하고 강제 수사하고 또 MBC의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근데 나중에 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죠. PD수첩 PD들이 체포됐죠, 맞습니다. 그때 그 광우병 보도 관련해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예. 당시에 MB 정부한테는 아마 MBC가 눈엣 가시 같은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최악의. PD수첩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보도도 그랬고 또 전에 대선 때부터 BBK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데가 MBC였고 또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뭐 한반도 대우나 이런 것들 가장 MBC가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MBC는 반드시 손을 봐야겠다 이런 아주 독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듬해 뉴스데스크 앵커가 강제 하차당하고 엄기영 사장도 또 강제 하차당했죠. 임기가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MBC에 들어온 사람이 2010년 2월에 그 유명한 김재철 사장. 네, 유명한 분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김재철 씨 임무는 딱 하나였습니다. MBC를 파괴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김재철 사장이 첫 인사를 하고 나서 김의룡 당시 이사장이 김재철 사장이 큰 집에 가서 조인트 깔고 MBC 좌파를 80% 정리했다. 여기서 큰 집이 이제 청와대. 네. 예, 청와대에 가서 뭐 하는 거냐라고 홍보정이 난 다음에 MBC 인사들을 대거 날렸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MBC 내부의 비판적 언론인 또는 그 유능한 언론인들에 대한 대학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단적으로 지난 7년 사이에 해고가 10명. 직접 해고는 10명이고. 예. 그리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108명. 그리고 200명 이상이 뭐 이 사람들이 원래 기자, PD,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다 스케이트장 관리, 수원, 일산 이런 데에서 영업 뛰는 거 이런 걸로 다 쫓겨났습니다. PD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업하거나 건물 관리하거나 이런 걸로 갔죠. 보통. 예.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런 일을.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안 해본 일 하려니까 또 쉽지 않고 지금도 100명 넘는 분들이 쫓겨나 있어요. 근데 이 정말 잔인한 게 뭐냐면은 이분들을 쫓아내놓고 인사원과 최하 등급을 계속 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아, 나가라는 거죠? 예, 나가라는 거죠. 그 실제로 2014년인가요? 한겨레 21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MBC가 저성과자 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인사원과 최하 등급을 여러 차례 주고 모욕감을 주면서 이걸로 해고까지 가능한지 법무법인에 자문을 여러 차례. 그러니까 원래 하지 않던 일로 보낸 다음에 네. 원래 하지 않던 일이니까 잘 못할 수도 있죠, 실제. 그래서 고가를 낮게 주고. 근데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주로 가장 좋은 보도를 했던 방송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하니까 사실상 MBC를 파괴라고 하셨는데 망가뜨리고 그 회사 자체를 그러니까 정말 막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장본인 언론인 대학살을 한 거죠. 실제 해고도 해고지만 이 과정에서 그 유능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아나운서 MBC가 잘하는 아나운서분들이 많이 나왔죠. 예, 아나운서국이 한 50명 정도 원래 인력이 있었는데 11분이 이걸 못 견디고 그만뒀고요. 네. 11분은 아직도 아나운서 이 마이크를 못 잡고 쫓겨나 있습니다. 현업에서.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 마이크 못 잡아요? 네. 아나운서국의 절반 정도가 지금 날아간 겁니다. 그렇군요. 뭐 박혜진 씨, 오상진 씨 이런 분들이 다 나갔죠. 그러니까 MBC가 스스로 키운 굉장히 간판급 아나운서들이 다 나갔죠. MBC 승으로 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면 안 되겠다. 저도 원래 기자였는데요. 이 스튜디오 안 잡은 게 7년 만인 것 같아요. 마이크 잡아본 게. 굉장히 뭐 하셨어요, 그동안? 그동안 안 돼.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정직 대기발령, 정직 대기발령, 경인지사, 경인지사. 뭐 징계도 받고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